네, 여러분들 바쁘시죠? 근데 이 책이 사례집인데 이 책 한 권을 이제 딸딸 외우는 게 이번 수련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빼고 안 나올 거 빼고 나올 것만 골라서 A급, B급식으로 분류해가지고 이걸 딸딸 외우는 게 목표지. 그러니까 이거 한 권을 외워놓으면 아주 든든한 것이죠. 여기다가 최신 판례만 추가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비소년 때 이 책으로 강의했잖아요. 이거 있으신 분은 가져오시면 되고 없으신 분은 그냥 딴 책 보던 거 갖고 오면 돼요. 상관없어요. 책이 없으면 안 갖고 와도 돼요. 근데 법전을 갖고 와야 돼. 뭐죠? 법전을 갖고 와야 돼? 떨어져. 떨어지니. 네. 법전을 갖고 와야 돼요. 법전은. 네. 그러니까 법전도 법무사용 2차 법전을 갖고 오셔야 돼요. 돈 좀 쓰셔야 돼. 여러분들 저걸로 보지 말고 전화기로, 왜냐면 시험 때 전화기로 볼 수 없으니까 이 시험 손에 익혀야 되니까 법전을 항상 갖고 와야 되면 찾아보면서 하면서 답을 쓰면서 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번도 문제 예상을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강의 시작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직렬이든 그러니까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맞출 수 있는 건데 제 이번 강의의 10회 목표는 좀 인생을 재미있게 살아보는 게 목표예요. 좀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너무 삭막하잖아. 여러분 공부하는 삭막하지. 그러니까 좀 여기서라도 웃을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제 목표긴 한데 문제는 제가 요즘에 웃기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웃기고 싶은데 웃기지 않는 거지. 그래갖고 제가 사실 젊을 때는 말만 하면 빵빵 터졌어요. 그러니까 수업이 안 되죠. 막 웃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웃지는 않고 짜증을. 한 3년 전에는 박수가 나오더니 빨리 수업하러. 그러니까 웃지는 않고 박수 나오더니 이제는 짜증을 에이씨 막 이러면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막 나가기도 하고 막 이제 참변을 이제 좀. 그래서 이제 좀 아무튼 그래도 일단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B급 감성인데 그 B급 감성을 가지고 페이스북 이제 스타 한 분을 만나가지고 또 얘기도 나눠보고 내가 도대체 감성이 뭐가 부족한가 이런 부분을 좀 다듬어보고 이제 이랬습니다. 자, 그럼 사례집 좀 피셔가지고 보시면 이 책의 좋은 점이 일단 기출 문제가 잘 표시돼 있어요. 그죠? 잘 표시돼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대비 어떤 걸 열어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보면 이제 차례를 한번 볼게요. 차례를 한번 보면 맨 첫 페이지 콘텐츠라고 차례 맨 첫 페이지 보면 뭐 늘 중요합니다만 거기 5번, 6번, 7번 문제 챕터 1에 5번, 6번, 7번 문제 보면 국선 변호인 선정 기록 접수 통지. 그래서 통지가 항상 보면 2023년 법무사 2차에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2024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이거의 출제 가능성은 별로 크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 안 믿어지겠지만 여기 예비소년 들으신 분 있을 거야, 그지? 이번 들었죠? 제가 여러분 7번, 8번만 집중 강조했던 게 기억이 나십니까? 저희 놀라운 적중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8번만 드립다 한 거라고. 그게 시험에 나왔지. 근데 이제 더 안타까운 건 여러분들이 점수가 좋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제가 강의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번엔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한 번 더 하는데 아무튼 그 7번, 8번은 따라서 우리가 이수할 때는 거의 하지 않을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안 나올 테니까. 상황 이해되십니까? 그런 식으로 대비할 것이고 제가 그래서 문제를 표시해 드릴 거예요. 표시해 드릴 거고 여기서 만약에 제가 보기에 이제 만약에 그냥 찍어만 볼게요. 만약에 나온다면 9번 문제 기간 계산 문제 역시 법무사답게 법무사답게 기간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9번 문제가 A급이고요. A급이고 10번 문제는 안 보셔도 돼요. 왜냐? 이런 차고 이런 건 법무사 시험은 이 실무 시험이기 때문에 이론 문제가 잘 출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9번과 10번을 놓고 비교하면 9번 쪽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9번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만 보면 1번, 2번을 보이세요. 여러분 1번, 2번 보시면 1번 보시면 1번, 2번에서 느껴지는 게 바로 공소장 변경이에요. 공소장 변경. 제가 지난 예비소년 때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강의했었는데 공소장 변경은 언제나 중요한 것이고 따라서 공소장 변경을 껴서 케이스를 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적어도 공소장 변경을 알아둬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예상 문제를 좀 10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번으로 보고 있는데 10번 예상 문제는 10번으로 보고 있지만 아니 9번 왜 이러니? 9번으로 보고 있는데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9번으로 보고 있는데 1번, 2번은 기본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강의니까 1번, 2번은 기본에 해당하는 문제라고요. 상황이 되죠? 특히 그리고 1번, 여러분 느낌 오세요? 1번, 2번 중에 나온다면 여러분 같으면 몰래 계시겠어요?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면.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공부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 항소심이 나오는 거죠. 공소장 변경 항소심. 이건 언제나 대비해 둬야 되는 테마인 것이죠. 그래서 2번 문제가 바로 기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2번 문제가 기본이야. 되시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3번 문제를 오늘의 심화로, 그러니까 어떤 브리타? 예? 브리타 문제로 3번을 꼽고 싶어요. 3번을 꼽고 싶고, 이 3번을 아마 재심과 연결하는 사례를 출제할 거예요. 이해되세요? 3번을 재심과 연결하는 사례를 낼 거야. 그러니까 2번을 내면 항소심을 연결할 거고, 공소장 변경이랑. 제 말 이해되십니까? 3번을 내면 뭐라고요? 재심과 연결해서 하나 더 출제할 거라고. 군사재판관이라고. 상황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일단 첫 시간이니까 이제 몸풀기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할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긴장 푸시고요. 그냥 푸시고. 여러분 절대로 긴장하면 머리에 잘 안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법무사 여러분들이 너무 착하신데 문제는 뭐지? 착한 건 좋은데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서 붙고 싶은 거야. 누군들 붙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붙고 싶더라도 항상 자기의 처지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항상 붙고 싶으니까 오버를 해요. 오버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많이 외우고, 에데이스에 쓸데없이 많이 외우고, 쓸데없이 많이 정리하고, 그러다 나중에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막 다 버리게 됩니다. 에데이스입니까? 버리게 돼요. 딱 할 수 있는 걸 정확하게 해가지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1차는 문제를 보는 거잖아요. 1차는 객관식이니까 문제를 보고 쓰는 거니까 많이 읽으면 이깁니다. 에데이스입니까? 2차는 써야 됩니다. 자기 머릿속에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자기 머릿속에 없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내가 내 이름도 말 안 하고 제 이름 홍영철이 아니고요. 홍영철 변호사는 옛날에 제 수업 듣는 제 학생이었고 훌륭한 분인데 버리고 떠났어요. 내가 왜 떠났나 했더니 이유가 있더라고. 아무튼 근데 제 이름은 이거고요. 좀 여자 같고 전화번호는 이거고.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 거예요. 문자로 전화 주시면 돼요. 근데 주실 때 여러분이 무슨 시험 준비하는지 좀 앞에서 치고, 그것도 안 치고 뎁다 그냥 자기 이름도 말 안 하고 뎁다 그냥 강의 그렇게 하지 마. 뭐 이렇게 문자 보내지 마시고요. 법무사 누구 뭐가 궁금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래서 요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되십니까? 그리고 저는 여기 사실 걱정했었는데 법무사를 제가 이제 예비사도 처음 했어요. 근데 이 학원은 괜찮네. 저는 법무사 얘기를 들을 때 이제 문태한 군이라고 맨날 얘기를 들었는데 다들 연령이 좀 되시고 나이도 많고 무섭다. 그래서 그래? 무서운데? 뭐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데? 왜 다들 정부 잘생겼는데 왜 뭐가 문제였어? 나를 많이 안 듣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류가 아닌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지? 여러분이 법무사 시험계의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인 거지. 그러니까 비주류인 거지. 이럴 수가 없는데 다들 인상이 좋으시네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몹시 부럽습니다. 여러분 준비할 시험이 있다는 건 너무 부러운 일입니다. 저는 엊그제 사실 주말에 홍콩에 갔다 왔어요. 홍콩에 갔다 왔는데 이번 시험을 대비해서 이제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이제 강일샘에서 가서 이제 유덕화도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주윤발도 앉아 있었던 뒷골목에도 가봤고, 그 다음에 장국영이 투신한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앞에도 앉아서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너무 인생이 허무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뭐 나이도 처먹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강의밖에 할 게 없는. 물론 그렇게 말하면 너 강의 열심히 안 하냐? 아니 열심히 하는데 이 강의는 저한테 주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강사는 받겠지만 허탈합니다. 집에 가면 울어요. 허탈해서 내가 무엇이나 인생인가 이렇게.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 때 제일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뭐 여기 연령이 젊어서 안 그러겠지만 집에 가면 가족들도 있고 다 그러시겠지만. 자기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건 이건 천금의 기회인 것입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위해 살 수 있는 시간, 아주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2번 다시 오자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 붙고 결혼하시고 그러면 이제 자기를 못 살아요. 다 남을 위해서 치달려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를 멋있게 가꾸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집중, 전심 전력을 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제 넘은 얘기 없고. 자, 여러분들 챕터에 보면 이제 오늘은 파트 시작이니까 파트 소송 조정행위에서 관련된 것만 가볍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몸풀기로 가볍게 보면 돼.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수업은 예습 절대 해오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능력 밖이야. 예습하면 시간만 오래 걸린다고. 자, 그러니까 복습만 열심히 하세요. 복습 열심히 하시는데 복습할 때도 외우지 마시고 다음에 뭘 외울 거다라는 걸 정리한다 이런 느낌이 있지. 그러니까 다음에 잘 외울 수 있도록 정리한다는 느낌 갖고 형광펜을 칠해놓고 목차 표시해놓고 이해되겠어요? 답안지 요거 한번 써볼까? 뭐 판에는 좀 빨간색으로 쳐볼까?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느낌으로 보셔야지. 외우겠다. 정리하겠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야.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예습 말고 복습 위주로 하시고 복습도 정리 위주로. 그러니까 암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정리 위주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잡설은 다 됐고 일단 여러분들
형사소송은요. 제발 같이 메모하시면 같이 볼게요. 형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수사부터 시작을 해요. 수사부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파트 3가 수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보이세요? 수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수사가 뭔지 말씀 안 드릴게요. 수사를 하고 수사는 좀 이따 할 거고 수사를 마치면 공소를 합니다. 공소가 사실은 공소가 제일 어려워들 하시는데 공소가 공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판을 청구하면 공판이 열리는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뭐 다른 진영 선생님들의 실력을 인정 안 해서가 아니라 다른 직렬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직렬 강의는 수사 위주로 강의를 한다고. 수사와 공소 위주로 강의를 한다고요. 그리고 공판 쪽에서도 증거법 위주로만 강의를 해요. 다른 직렬은. 그러니까 재미는 있겠는데 시험에 안 나온다고. 쓸데없는 드립다고 있는 거야. 우리는 사실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 시험의 시작은 수사를 마치고 공소를 했는데 수사는 경찰과 검사가 해요. 수사는 경찰과 검사가 하고 공소는 검사가 해요. 이해되세요? 대통령도 검사가 하지만 여기까지 말하면 돼.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좀 받아줘요. 여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수사는 그래서 경찰이 1차 수사, 검사가 2차 수사, 공소 제기는 검사.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법무사 시험은 공판부터 출제된다고요. 뭐부터? 공판부터. 그러니까 절대로 공판과 연결 안 되는 분은 출제가 안 돼요. 보시면 알겠지?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수사만 따로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수사 공소는 공판과 연결되는 부분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해나가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공소를 제기하잖아요. 공소를 제기하면 여기 이제 법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알아요? 법원이 등장하는데 법원은 공소를 받으면 흐름이 여러분 이미 민소법을 잘 아시겠지만 법원은 공소를 제기받으면 법원은 증거를 조사해서 유무죄를 판결해요. 맞죠? 수사는 뭐하냐? 그러니까 수사는 검사하는 것은 이분들이 하시는 것은 증거를 수집하는 거예요. 증거를 수집하는 거야. 여기까지 요약만 하면 돼. 그러니까 수사는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하면 법원이 증거를 조사해서 유무죄를 판결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른 진열 시험은 어떻게 증거 수집할 것이냐. 그 다음에 법원은 뭐지? 법원은 어떻게 증거를 조사할 거냐. 그래서 증거법이 수여야 된다고. 증거법.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법원이 증거로 못 쓰는 거야.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요. 근데 우리 시험은 약간 특징이 있어서 되면 공소를 제기받으면 바로 증거를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공판의 기본이야. 공판의 기본은. 그러니까 공판의 기본 법원은 일단 증거를 조사하기 전에 이걸 꼭 써야 돼. 소송 조건을 먼저 조사한다고요. 그러니까 재판의 순서는 법원은 1번 소송 조건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증거를 조사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시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남학생하고 저기 제 이상형이신데 나가서 차나 한잔 너무 고저녁인가? 아무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대뜸 따라서 차를 마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유부남 아니지?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되겠어요? 애 딸린 건 아니지? 아니 근데 유부남이라고 보세요. 최소한 혹시 돌싱은 아니시죠? 이렇게 물어보겠지. 얼굴이 상당히 수심이 깊으신데 돌싱은 아니시죠? 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따라가셔요. 그러니까 잘 봐요. 그 다음에 더 현명하신 여자분들은 돈은 좀 얼마나 갖고 계신가? 부동산은 등기부 좀 열람할 수 있나? 뭐 내가 법무사 시험 준비하니까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지? 뭐 이렇게 한다든가 또는 뭐 차는 뭐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나를 사귈 자격이 있는지부터 심사한다고. 정말 이해돼요? 네가 지금 나하고 사귈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는 거죠. 그래서 출발점은 소송 조건을 심사하는 게 먼저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되세요? 근데 제가 한 말 있어요. 소송 조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민소 수업했나요? 아직 안 했어요? 예비선 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아니, 전혀 안 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일선 안 한 거지? 예비선 했을 거 아닙니까? 민소는 이걸 소송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소송? 형소는 소송 조건이라고 부르고 민소는 소송 요건이라고 불러요. 이제 형소는 소송 조건이라고 부르고 민소는 소송 요건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둘 다 일단 적법해야 돼요. 뭐예요? 적법해야 돼. 공소가 적법해야지 재판해 줄 거 아닙니까? 적법해야 되는데 민소에는 소의 이익이라는 게 들어요. 소의 이익. 소의 이익을 따져봐야 돼. 소의 이익이 없으면 재판 못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민소는 소의 이익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송 요건이라고 부르고 형소는 소송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송 조건. 이건 공소 제기의 적법성이에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법원은 쉽게 말하면
증거 조사를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소송 조건을 직권으로 심사하고,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조건을 갖춰야 증거 조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민소를 다시 따져볼게요. 민소는 이 소송 요건을 심사하는 것을 본안 전 심사라고 그래요. 그죠? 본안 전 심사. 그리고 본안 심사 이렇게 얘기해요. 왜? 유식하니까. 우리 그 민법 선생님 좀 지적으로 보이죠? 안경 끼고. 지적으로 보이죠?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건 다른 사람 두 분 다 마찬가지야. 두 분 다 답답하잖아. 가슴에 탁 막히고 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재영 법무사님이나 저를 보면 전혀 가슴에 안 막히죠?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형법의 특징. 그러니까 민법은 본안전 심사, 본안 심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형소는 그런 말 안 써요. 무식해서 그냥 소송 조건 심사, 증거 조사 이렇게 순수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답안지 쓰기도 좋아. 우린 본안전 심사, 본안 심사 쓰면 안 돼. 소송 조건을 심사하고 증거를 조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답안지에 쓸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소송 조건의 심사는 직권으로 해요. 뭘 한다고요? 직권으로. 이건 왜냐면 검사와 법원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검사와 법원과의 관계니까 네가 도대체 나한테 저 법원 공소 제기를 직권에서 꼭 외워야 돼. 법원은 소송 조건을 직권으로 심사한다고요. 뭐로 심사한다고요? 직권으로 심사하는 거야. 되세요? 증거조사는 이건 피고인도 달려 있어요. 검사하고 법원과의 문제가 아니라 피고인 달려 있지. 그래서 증거조사는 당사자 주의로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이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답안지 초장 써야 될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빌드업을 잘 해야 되는데, 민소처럼 본안전 심사, 본안 심사는 어려운 말 쓰지 않는다. 대신 용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소송 조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소송 조건을 심사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소송 조건은 직권으로 조사한다. 놀랍게도 이게 판례입니다. 뭐라고? 판례야. 그러니까 여러분 답안지에다가 법원은 소송 조건을 직권으로 심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한다고요? 소송 조건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 답안지 한 줄 써주면 점수 올라갑니다. 그냥 판례니까. 제 말 이해되십니까? 소송 조건을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야. 그리고 증거 조사는, 이거 좀 어려운데, 증거 조사는 당사자주의랍니다. 증거 조사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형수 요건 두 개죠. 소송 조건은 직권으로, 증거 조사는 뭐라고요? 당사자주의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됐지?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죠? 도대체 소송 조건이란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민소는 소송 요건이 기본서의 3분의 1이에요. 앞에 찾아보면 민소는 소송 조건, 어떤 책이 있는지 보면 앞에 소송 요건이 3분의 1, 변론주의가 3분의 1, 기판력이 3분의 1. 그 어느 것 하나 만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소송 조건이 요거 달랑 요 챕터 2야. 요거 파트 2에 하나 더 추가할 건데, 그러면 같이 한번 메모해 볼게요. 형소에서 말하는 소송 조건이란 뭐냐는 거죠. 소송 조건. 그것이 오늘 할 거 소송 조건은 일단 되게 쉬워요. 소송 조건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공소 제기의 적법성이에요. 공소 제기의 적법성. 요 정도 알 수 있겠지? 소송 조건은 공소 제기의 적법성. 여러분 이 말을 쓴다는 것은 형소에는 소의 이익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소의 이익이 필요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 제기의 적법성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사실 세 가지인데, 재판권. 뭐라고요? 재판권은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 거. 외울 것도 없어. 우리나라 민사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 재판권의 문제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재판권이 없어요. 만약에 재판권이 없으면 공소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왔더니 흑인이야. 조나단인 줄 알고 말을 해봤더니 우리말을 못해. 가나 사람이래. 그럼 우리가 재판할 수가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가나에서 돌릴 것 같다. 가정할 때. 그러면 우리가 재판할 수가 없죠. 그러면 민소는 각하라고 쓰는데, 민소는 뭐죠? 각하라는 개념. 우리 각하라는 개념을 몰라요. 우리 되게 순수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직권으로 조사해서 만약에 재판권이 없다. 그러면 공소기각한다. 공소기각에 재판을 한다고. 재판권이 없어진다고요? 공소를 받아줄 수 없지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권이 없으면 공소기각 판결.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법원이 한 개가 아니라는 거야. 법원이 여러 개지. 그래서 재판권을 여러 개의 법원에 분배를 해야 돼요. 분배를 해야 돼. 이해되십니까? 분배를 하는 게 바로 관할권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 하면 관할권을 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근데 하나만 더 정리해볼게요. 여러분, 예비사한테 제가 다 정리해드렸지만, 이 관할권의 분배, 예? 그러니까 이 재판권이 없으면 우리 재판 못해 공소기각 판결하는데, 우리나라에 여러 개의 법원이 있잖아.
우리나라 법원이 뭐 서울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뭐 쭉 여러 개 법원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 개의 법원의 재판권을 분배해야 돼요. 그 분배한 게 바로 관할권이야. 그래서 여러분 민소법 책을 보면 관할권을 재판권의 분장 이렇게 해요. 분장. 손바닥 단자를 써서. 근데 우리는 그런 말 모르니까 그냥 분배. 관할권이 뭐라고요? 분배. 재판권 분배. 누가 여러분한테 관할권이 뭐야? 라고 그러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관할권이란 재판권의 분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딱 정확해요. 재판권의 분배.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여러 개의 법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하나라면 재판권하고 관할권은 구별할 이유가 없죠. 여러 개의 법원이 있으니까 재판권을 나눠줘야 돼요. 그럼 뭐죠? 이게 분배가 되는 거고. 하나 더 할게. 이 관할권이 그러면 한 법원의 관할권이 이제 하나의 법원으로 갔겠지. 그럼 하나의 법원 내에서 하나의 법원의 관할권이 인정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법원 내에서 사무를 분배해야 돼요. 뭐죠? 사무 분배. 그러니까 민사 1부, 민사 2부, 뭐 형사 1부, 형사 2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무 분배라 그래요. 뭐라고? 사무 분배. 그러니까 재판권, 관할권, 사무 분배. 이 세 가지예요. 여기까지 재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재판권에서 관할권으로 분배하는 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형소법으로 규정해. 형소법이나 형사소송법이나 법원 조직법에다가 관할권의 분배를 규정해 놓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관할 법정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첫 번째요. 자, 뭐라고? 관할 무슨 주의? 법정주의. 두 번째, 민소랑 다른 거. 여기서 또 나오죠. 민소는 관할이 합의 관할이 돼요. 뭐가 돼요? 합의 관할도 되고 변론 관할도 돼요. 상대방이 싸움을 걸었을 때 응소하면 변론 관할이 인정이 되는 거야. 또는 우리 한번 산 좋고 물 좋은 제주도에서 한번 가서 붙어보자. 제주 지방법에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를 할 수 있지. 그래서 민소는 합의 관할, 변론 관할이 인정되지만 형소는 법정 관할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냥 슬슬 편안하로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민소는 법정 관할이 민소는 법정 관할이 합의 관할, 변론 관할이 중심이 되지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지? 법정 관할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민소는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합의를 약관에 하면 어떡할 거냐 이걸 낸다고. 여러분이 제가 이제 아이폰을 샀는데 너무 살맛이 짝짝 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아이폰 그 설명서를 봤더니 이 제품에 대한 영어로 써 있어요. 모든 재판은 뉴욕 지방법원에 산다. 근데 소송하려면 뉴욕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소는 뭐가 나온다고요? 합의 관할이 나오고 또는 변론 관할이 나오는데 뭐가 나온다고요? 약관에 의해서 합의가 되는지를 낼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형소는 관할 법정주의. 무슨 주의? 관할 법정주의. 형소 관할은 딱 법으로 정하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사람이에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정 관할로 하지만 법으로 완벽하게 정할 수가 없지. 법에는 반드시 흠결이 생깁니다. 이때 법에는 흠결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흠결을 보충하는 게 재정 관할인 거예요. 집에서 김사 한번 정리해보세요. 흠결을 보충하는 게 재정 관할이야. 관할이 잘 모를 때 지정해 주는 거. 관할이 바뀌면 이전, 지정, 이전 이런 게 재정 관할이에요. 형소는 법정 관할의 원칙이고 재정 관할이 보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관할을 내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그 법정 봐보세요. 관할을 못 내는 이유가 관할은 법조문에 되게 많다고. 자 그럼 그래 생각하면 1조 좀 읽어줄까요? 1조? 형소법 1조 들어보세요. 이 얘기가 바로 뭐죠? 이 재판권 관할권이 바로 뭐죠? 소송 조건이라는 거예요. 재판권 관할권 소송 조건인 거야. 여러분 그 1조 옆에다가 1조 뒤에다가 319조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1조 319조. 조금 차이 319조. 생각하세요. 고생하신 김에 319조 좀 찾아볼까? 저번에 익숙해져야 돼요. 319조. 보세요. 네. 직권으로 해서 관할 위반의 판결하는 거죠. 이렇게 관할 위반의 판결이 이게 형식 재판이에요. 뭐라고요? 형식 재판. 민소에서는 본안 전 판결이라고 말하겠지. 근데 우린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형식 재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냥 끝나는 거야. 맞습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왜요? 이게 이제 너무 쉬운가? 여러분 너무 쉬운 말해주세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형소 초보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너무 쉬우면 그따위로 지금 강의라고 하고 온 거야 이렇게 하시면 순위상 질문하시면 제가 이제 이해됐지?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러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정상이라면 관할권을 내야 돼요. 관할권을 내야 되는데 관할권이 5조 6조
5조, 6조, 9조, 10조 이런 걸 내야 돼요. 5조, 6조, 8조 이런 걸 내야 됩니다. 조문에 다 있으니까 그리고 이 책에도 없기 때문에 이제 책에 있는 것만 할 건데 아무튼 5조, 6조, 9조, 10조를 특히 병합 이런 걸 내야 되는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강의 진행할 때 여러분 형사소송법이 있고 뒤에 가면 형사소송 규칙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형사소송 규칙이 있는데 규칙은 대법원에서 정한 거예요. 규칙은 어디서? 대법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형소법은 국회에서 만든 거고 규칙은 누가 만든 거야? 대법원에서 만든 게 형사소송 규칙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규칙인데 규칙은 여러분 규칙은 조문수가 법의 딱 절반이에요. 조문수 딱 법의 절반이기 때문에 법의 몇 조면 규칙은 한 중간쯤을 찾으시면 돼요. 정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5조, 6조, 9조, 10조가 문제일 때 형소에서 규칙에서 제일 중요한 규칙 4조입니다. 뭐라고? 규칙 4조, 4조의 2가 이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관할권이 나오면 5조, 6조, 9조, 10조, 4조의 2를 막 드립다 베꼈으면 돼. 오늘 4시간부터 할 건 아니고 이해되겠습니까? 퀴즈도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아무튼 그렇게 답을 쓰면 돼. 일단 틀은. 근데 정상적인 일이라면 걸려야 되는데 우리는 정상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그동안 뭘 냈냐면 기출문제가 뭐였냐면 이거요. 사무분배를 내고 앉아있는 거지. 대단한 사람들은 이걸 안 내고 뭘 낸다고요? 사무분배를 내는 거야. 왜? 우린 법무사니까. 이해되세요? 사무분배를 내는데 이 사무분배는 법의 형사법이나 법원 조직법이 아니라 예규, 대법원 예규에 규정되어 있어요. 예규. 예규는 법이 아니에요. 예규는 뭐가 아니야? 법이 아니야. 예? 예? 그러니까 법원 사무분배 규정에는 예규의 사무분배가 되어 있다고요. 법원 내 사무분배 규정에 예규에 되어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됐나요? 그러면 그래서 그러니까 사무분배는 한 법원 내에서 사무를 나누는 거야. 그래서 이 예규가 나왔던 건 딱 한 번이죠. 4년 전쯤에 한 번 나왔었는데 여기는 소개도 안 돼 있지? 혹시 그 이부선한 때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 기억나시는 거 없으세요? 본원과 지원. 여러분 오늘 집에 하셔도 기본서 어느 책에나 있어요. 어느 책에나 있고 거기도 있을 거야. 본원 그냥 메모만 할게. 본원과 뭐라고요? 지원이라고 쓰고 여러분 본원과 지원은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만 하면 키워줘야 돼. 만약에 본원과 지원이 나오면 본원과 지원은 관할권의 문제겠습니까? 사무분배의 문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판례가 있거든. 훌륭합니다. 관할권의 문제입니다. 사무분배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원과 지원은 뭐의 문제라고요? 관할권의 문제지 사무분배 문제가 아니라는 게 판례의 태도라고. 제 말 이해되시죠? 왜냐면 지원은 지원장이 따로 있거든. 본원장, 지원장이 따로 있거든. 그러니까 관할하고 사무분배는 다른 것인데 본원과 지원의 관계는 뭐라고요? 관할권, 사무분배 문제나 관할권의 문제지.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다 봤으면 테크닉인데 이 판례 외울 때 그러면 본원과 지원은 사무분배 문제가 아니라 관할권이다. 이렇게 알지? 한 줄밖에 안 되네. 몇 줄? 이것이 판례이다. 썼죠? 쓸 말이 없어? 판례는 본원과 지원은 관할권 문제가 아닌 사무분배가 아닌 관할권 문제라고 한다. 두 줄. 본원과 지원을 관할권 문제로 보는 판례가 타당하다. 세 줄. 1점밖에 안 줍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판례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 여러분 뭘 써야 돼? 그러면 지금. 아니 새로 암기하지 않아서 주어짜서 하나 써야 돼요. 뭘 써야 돼요? 정희씨 뭐요? 그것도 좋지만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분배는 하나 법원 안에서 나누는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의 관할 법원 내에서 사무를 나누는 게 사무분배야. 관할은 별도의 관할인 거지. 이해되겠어요? 즉 본원과 지원은 이런 관계가 아니고요. 본원, 지원 이런 관계가 아니고 본원 따로 있고 지원 따로 있다 이런 관계죠. 여러분이 다음에 꼭 써야 할 말. 따라서 지원의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본원에 당연히 관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멘트 이게 나와야 돼. 이 멘트가 나와야 여러분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제 말 이해돼요? 본원에 당연히 관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관할이 다르니까 한 법원 내 사무분배가 아니니까.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해를 했다면은 이제 여러분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기출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 판례를 여러 번 읽어야 돼. 여러 번 읽어서 답안지 얼마나 많이 쓸 수 있는지 이게 성패를 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법무사님 이렇게 5점 이게 기출이 나오거든요. 5점씩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많이 쓰는 게 중요하다고. 제 말 이해되시죠? 되세요? 그리고 올해 봤더니 제가 분명히 문제를 다 적중했는데
여러분 점수가 낮아요. 그 이유는 뭐지? 여러분 잘 못 썼다는 얘기. 아니, 여러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잘 써야 점수를 준다고. 근데, 한 가지 더 말하면, 얘들은 형소가 올해 이랬기 때문에 내년 형소 점수 잘 줄 거야. 형소는 점수 잘 줄 거라고? 조금만 잘 준다고. 하나는 그래요. 내년 아마 형법이 어렵겠지? 형법이 점수 안 줄 거야. 그러니까 항상 번갈아가면 점수를 안 줘요. 떨어뜨려야 되니까. 근데 올해 형소가 재수 없었을 뿐이야. 이래 있어요. 그래서 잘 썼어도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합격생도 막 17, 18 막 이래요. 점수가. 네? 제가 보기엔 한 25점은 나와요. 정상인. 아무리 못 써 정상인데. 근데 아무튼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답안지 무슨 말이라고요? 지원의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그다음에 지원의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당연히 본원까지 관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관계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거를 답안에 써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정리할 거,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뭐라고요? 본원과 지원의 관계를 하나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기본서에서, 어느 기본서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어느 기본서가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정리해 보시죠. 맞나요? 요게 기출문제라고 하면 예상문제를 해보지. 지금 제가 여러분, 그럼 형사소송법이 있고,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이 있고요. 형사소송법이 있고, 형사소송 규칙이 있고, 예규가 있고, 우리 여기까지 알아둬야 돼. 여기니까 얘기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규칙이 법의 2분의 1쯤이 된다 그랬지. 규칙이 법의 2분의 1쯤이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세 번 출제해서 올해 예상 문제인데, 여러분 규칙 아니 법 몇이죠? 법 잠깐만 좀 봐야 되겠네. 법 규칙은 알겠는데 법 105조인가? 같이 찾아볼게요. 법 105조. 그래요. 법 105조. 그래, 이건 정희 씨 법정에 있나요? 좀 읽어줄까요? 법 105조. 하나 읽어줘. 여러분, 첫 시간이니까 긴장푸시고 가시면 돼요. 105조. 예. 정지와 그 정지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 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데는 원심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이제 항소심을 정리해 드리겠지만 지금 그거 정리하지 말고 까지 하면 너무 벌어지니까 그냥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뭐 기록이 원심에 있으면 원심해라. 뭐 이렇게 기록이 어디 있으면 원심에 있으면 원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걸 말하고 싶은 건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105조가 이게 있으면 규칙은 절반쯤에 있겠죠. 그지? 법이 105조니까 그렇지. 57조입니다. 뭐라고요? 57조. 법 105조니까 둘로 나누면 56.5인가? 아무튼 뭐 그런데 어쨌든 57조. 아무튼 57조. 그래. 좀 읽을까요?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들어보세요. 상소 기간 중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 기간 갱신, 구속 취소, 보석의 취소, 구속 집행 정지와 그 정지 취소의 결정은 소송 기록이 상소법원에 조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 지금 105조하고 50조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러면 야 미친놈들 아니야? 왜 똑같은 걸 두 번 써놓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니 지금 법에 다 있는데 규칙에 또 있어요. 하지만 공부에 되다 보면 법에 없는 게 규칙에 있어요. 그게 시험에 나오겠지. 법이 없는데 규칙에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구속하고요. 법에는 구속에 추름해 있지 구속이 없어요. 그게 나올 거야. 예? 법에는 보석만 있는데 규칙에는 보석의 취소가 있어요. 보이세요? 아니 그걸 보고 알아야 돼. 그러니까 법에는 구속의 취소하고 보석밖에 없는데 규칙에는 법에도 없는 구속이랑 뭐가 있다고요? 구속 취소가 있다고요. 보석 취소가 있다고. 여기까지 해야 돼요. 특히 구속이 시험에 나올 거라고. 뭐라는 거요? 구속이 나오는 거야.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법이 맨 위에 있고 헌법이 맨 위에 있고 우리 헌법 맨 위에 있고 그다음에 형소법 이렇게 형소법 규칙 예규 이 순서로 나가는 게 이제 법 단계설의 순서지 않습니까? 근데 규칙에서 법이 없는 걸 정할 수 있느냐 이거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게 명령이라면 그럴 수가 없어요. 명령은 법에서 위임된 것만 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뭐죠? 위임입법의 한계죠. 헌법에서 하지 않나? 위임입법은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새로 규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위임입법의 한계라고. 형법이 제일 심각해요. 형법은 절대로 안 돼요. 조형 법정주의니까.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돼. 형법은. 그렇지 않나? 근데 형법이 아니더라도 명령은 위임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이거 지금 보면 위임이 없는 구속이나
구속이나 보석, 취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역시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었는지가 문제된다. 문제 제기를 정확하게 써야 돼. 위임 입법이라고 한계를 넘었는지가 문제되는 거죠. 규칙 57조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었는지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판례 꼭 찾아봐야 돼. 그 혼혈변사에 있습니다. 한계를 넘었습니까? 넘지 않았습니까?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해서 꼭 써야 돼. 판례는 절차 형성 규칙. 절차 뭐라고? 절차 형성 규칙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판례는 뭘 인정한다고요? 절차 형성 규칙을 인정한다는 거야. 되십니까? 판례는 뭘 인정한다고요? 절차 형성 규칙을 인정하는 거야. 왜? 이 규칙은 내가 만든 거거든. 대통령이나 장관 따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대법원이 만든 거지. 이 대법원 규칙은 뭐라고요? 법에 없는 것도 정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절차 형성 규칙.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 아무리 써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채점자가 답을 볼 키워드는 두 개야. 뭐라고요?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었는지가 문제되는 거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었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 다음에 판례의 결론은 뭡니까? 아니다. 절차 형성 규칙. 그러니까 문제의 제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제 요새 법무사 했을 땐 여러분 결론. 규칙 57조는 법률 위반되지 않는다. 판례의 태도이다. 맞습니까? 규칙 20조는 자 문제의 제기. 위임명령의 한계를 넘어선 것, 위임입법 한계를 넘어선 것인지가 문제된다. 맞습니까? 판례의 소개. 판례에서 여러분 판례는 긍정설 이런 말 아무리 인정 그런 말 써야 될 말은 뭐라고요? 절차 형성 규칙. 뭐라고? 절차 형성 규칙이야. 이해되세요? 되세요? 이것도 그 예비순환 때 우리가 공부한 홍영철 변호사책에 앞에 테마를 넣어놓고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나올 수 있냐면 이 판례에는 법무사 시험에서 제일 좋아하는 항소가 들어있잖아. 뭐가 들어있다고요? 항소가 들어있지. 항소 기간 중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꼭 나올 거라고. 이래서 그리고 판례도 있고. 제 말이 됩니까? 자 이제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많이 질문하시면 첫 시간이니까 학설을 써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학설은 극단적으로 하면 10점짜리 문제 쓸 필요 없습니다. 쓰면 점수 올라가겠지만 한두 줄 쓰면 점수는 올라가겠지만 쓸 필요 없어요. 안 써도 붙는 데는 아무런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하면 10점짜리 문제에서는 결론, 판례, 사안의 검토 3개만 써도 점수가 나온다고. 여기 붙는데 충분한 점수를 준다고. 그러니까 10점짜리 문제라면 학설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학설을 요구하고 싶잖아, 출제가. 그러면 줘요. 논거를 들어 설명하라. 뭐 이런 식으로 준다고. 근데 그런 문제는 요새 거의 안 나오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학설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뭐라고요? 절차 형성 규칙을 인정한다는 게 판례의 태도라고 썼지. 여러분, 연습 하나 꺼내갖고 요거 첫 시간이니까 한번 같이 메모해볼게. 요새 새로 쓸게. 매년 나오는 건데, 이거 지울게요. 다 썼죠? 지울게요. 매년 나오는 건데, 자, 이제, 우리가 다양한 좀 건너뛸게요. 수사를 마치고 공소를 제기하면 공판이 열린다까지 했고, 공판할 때 일단 소송 조건을 조사한다. 이걸 지금 하고 있어. 소송 조건의 조사를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공판은 한 번 하면 안 돼요. 왜?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물론 몇 번 완벽하지. 그래도 최소한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거 3번입니다. 뭐라고요? 3번. 1심, 2심, 3심. 증거 조사를 3번을 해봐야 돼요. 이해되세요? 증거 조사를 3번을 해봐야 돼. 되십니까? 그래서 법무시험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항소심입니다. 항소심. 항상 얘들은 2심을 내요. 뭘 내요? 2심. 이분이 주로 기출 영역이야. 이상하죠? 1심을 잘 안 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제 생각에 이제 올해는 하도 식상하니까 아마 올해쯤, 올해는 상고심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죠? 2심을 준비해야 돼. 불이타로서 3심도 준비해야 돼요. 제가 최신 판례 다 드릴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자료에 보면 제가 최신 판례 드린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열심히 정리하고 있어요. 그 최신 판례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판례를 드릴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때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보통 문제에 반영하려고 그래요. 제가 설명드리고 매일 보는 시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로 최신 판례 좀 반영해서 시험 좀 보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튼 주로 2심이 나오는데, 자, 2심 요걸 같이 한번 써볼게요. 자, 1심에서 같이 써볼게요. 1심에서 판결이 선고됩니다. 1심에서 판결이
선고돼요. 자, 1번이야. 선고되면 피고인하고 같이 해볼게요. 피고인하고 변호인 A가 1심에다가 1심을 보통 원심이라고 해요. 원심, 항소, 약간 다르긴 한데 항소심, 상고심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1심은 원심, 2심은 항소심, 3심은 상고심. 보통 이렇게 해요. 그러면 피고인이나 변호인 A가 항소장을 항소심으로 갖고 갈 수가 없어. 어딘지 몰라 애들은. 항소번을 어딘지 모르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항소 1심에다가 항소장을 제출해요. 뭐 항소장을 제출하는 건 됐습니까? 그러면 1심 법원이 1차 심사래요. 1차 심사를 해가지고 1심 법원이 1차 심사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항소 얘기가 만약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항소가 부적법하면 항소 기각 결정을 합니다. 요만큼 가면 돼. 부적법하면 항소 기각 결정을 해요. 그러나 이게 3번이야. 3-1번이겠지. 적법하면 3-2번이죠. 적법하면 항소심으로 기록을 송부해요. 이거 맞죠? 기록을 여기까지 기록 송부. 여기까지 할까요? 기록 송부가 바로 4번이에요. 기록 송부가 바로 4번이야. 그러니까 순서가 판결 선고가 나면 이해됐습니까? 판결 선고가 나면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누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 뺏긴 어떻게 제출한다고요? 1심에다가 원심에 제출해요. 꼭 기억해야 돼. 원심에다가 제출한다고. 그럼 원심이 항소장을 1차 심사해서 뭐해서 심사해서 기록을 송부해요. 기록을 송부한다고. 맞습니까? 여러분이 죽어도 알아둬야 될 말은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이제 잠깐 언제 2심이 시작하느냐가 문제예요. 여기는 언제 2심이 시작하느냐. 도대체 이 1심의 끝은 언제인가요? 1심이 끝나고 2심이 시작되는 언제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민법에서 위임을 공부했으면 다 알 수 있는 위임이라는 거는 사인 사무를 처리 주는 거잖아요. 위임은. 그러니까 위임은 끝나서 인수인계가 다야 끝난 거야. 네 말만 끝난 게 아니라 인수인계 해줘야 돼. 그래서 어떤 거냐면 판결 선고됐다고 2심이 끝난 게 아니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심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해돼요? 기록 송부가 됐을 때 1심이 끝나는 거야. 항소법원이 기록을 송부받았을 때 1심이 끝나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안지에다 이 문제가 나오면 답안지에다가 기록 송부시설 이해되세요? 항소심은 뭐죠? 기록을 송부받은 때 개시한다는 기록 송부시설에 따를 때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합격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판례는 뭐라고요? 이 규칙은 법률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왜? 절차 형성 규칙이니까 57조가 이해되세요? 57조에 구속이 있는 게 잡아넣는 게 있는 게 괜찮다는 거야. 그러니까 법에 없었던 구속도 정할 수 있지. 왜? 절차 형성 규칙이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판례가 맞다고. 왜? 실제 2심은 언제 시작해야 되니까. 기록을 다 송받은 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항소 기간 중이라도 기록이 아직 원심에 있으면 1심이 끝난 게 아니죠. 이해되세요? 네? 네? 항소심 개시가 기록 송부시라는 견해에 따를 때 판례가 타당하다 라고 쓰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모든 이게 빌드업이라는데 모든 항소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알아둬야 돼. 죽어도 알아둬야 돼. 정말 이해되세요? 어느 책이나 있습니다. 꼭 찾아보세요. 105조와 57조. 이해되세요? 어느 책이나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홍시아버지 책에는 아예 독립된 논점이라고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자서 다루고 있는 걸 봐야 돼. 정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긴장 푸시고 올해 뭐 한다 보세요? 그러면 2심은 기록을 송부받아야 2심이 시작되는 거지. 새로 여기 다 썼죠? 전 지우개 이렇게. 그러면 2심에서 피고인이 이쪽에 와서 항소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뭐냐? 항소인이 돼 있지. 항소인한테 기록 접수를 통제해요. 뭐한다고? 기록 접수를 통제한다고. 이것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거기 그 목차 보세요. 차례 보면 6번, 7번, 8번 챕터 1에 6번, 7번, 8번이 전부 다 기록 접수 통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이십니까? 네? 쉽게 말해 항소심이 이제 밝히는 거죠. 내가 너의 항소심이야. 나에게 와. 기록 접수를 통지하는 거죠. 맞습니까? 올해 기출이고 언제나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접수 통지하면 항소인이 올해 나온 거니까 그냥 편하게 보세요. 항소인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돼.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돼. 왜 항소했는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5번, 6번인 거야. 기록 접수 통지가 5번.
항소 이것이 6번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올해 뭐가 나왔냐면 너무 쉬운 게 나왔어요. 올해 나올 줄 알았어요. 사실 그건 올해 나올 게 그거밖에 없어서 뭐냐면 변호인이 여러분 혹시 변호인 심급대 너무 이렇게 빠른데 심급대라고 들어봤어요? 변호는 심급대리. 왜냐면 변호인은 못하면 짧게 바꿔야 돼. 그치? 이러면 지금 얘가 항소한 이유가 뭐야? 졌기 때문에 항소하는 거겠지? 이겼으면 항소 안 했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넌 끝났어. 넌 아웃이야. 넌 아웃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심급 대리, 심급 대리.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변호인이 없지? 변호인 없죠? 일단 문제 뭐지? 얘가 아웃인데 이 시간에 내 돈을 다 빨아먹고 아웃했어요. 돈이 없어. 그래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줘야 돼요. B를. 그게 보면 국선 변호인 선임입니다. 국선 변호인에 대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정말 국선을 선임해서 접수를 통제해 줘야 돼. 이해되세요? 올해 기출이니까 자세히 안 들었긴 이해되지? 그게 기본이라고. 정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거는 이 기출 문제로 가기 전한 출발점이라고. 그러니까 언제든 알아둬야 돼. 다시 한번. 항소 기간 중에 모든 결정은 누가 한다고? 원심, 법원이 한다는 게 판례라고. 혹시 법에 없더라도 상관없어요. 이래서 법에 없더라도 상관없어요. 왜? 절차 형성, 규칙을 말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뭐라고? 기록, 송부서를 따를 때는 판례가 타당하지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됐나요? 여러분 요거 순서 꼭 기억하시죠. 머릿속에 한번 같이 그려볼게. 자, 같이 볼게. 머릿속에 한번 같이 그려보세요. 1심에서 판결 선고됐으면 그러면 피고인하고 원심 변호인 A는 항소장을 어디다 제출한다고요? 원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럼 원심은 1차 심사를 해서 부적합하면 항소 기각 결정을 하고 3-1번이지. 적합하면 항소심의 기록을 송부해. 자표를 다 빼고 기록을 송부하면 그때부터 항소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송부가 완료돼야 도달돼야 항소심이 시작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말한 105조와 50조 관계예요. 그래서 105조에서 원심 법원이 결정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규칙에 뜬금없이 구속이 들어있다는 거지. 그것을 내야 돼요. 어떻게 할까? 판례는 괜찮다. 이 규칙은 절차, 형성, 규칙이기 때문에 괜찮다. 제 말 이해되세요? 항소 2심에 관한 기록 송부시를 타당을 볼 때 판례가 타당하겠다. 되시겠습니까? 넘어가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럼 항소심이 기록 접수를 통지하겠죠. 그러면 항소 이거 그게 올해 나온 거라고. 이래서 이번 인수란에는 제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5번, 6번, 7번, 8번을 할 이유가 없어요. 제 말 이해되세요? 이 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157조하고 이해되시죠? 너무 멀리 돌았는데 그래서 이게 바로 소송 조건이라고. 이게 뭐라고? 소송 조건은 재판권하고 관할권이 있다. 재판권하고 뭐죠? 관할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무 분배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되시죠? 자, 이제 이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두 개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소송 조건은 뭐냐면, 형소법은 너무 간단해요. 소송 조건은 친고죄의 고소밖에 없어요.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관할권, 재판권, 관할권하고 뭐밖에 없다? 친고죄의 고소밖에 없다고.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민소에 비하면 정말 없는 거야. 민소는 소의 일한 게 있어가지고 엄청 소송 조건이 많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잘 몰라요. 이번에 강의하려고 이시원 선생님 책을 샀어요. 정말 다행이야. 또 심판이 나왔더라고. 제가 전화해봤더니 아프시다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 판인가? 이런 말 하면서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서 했는데 또 나왔어요. 다행이다. 그냥 너무 기쁜 마음으로 샀어요. 기쁨만 샀는데 여러분도 안 보겠지. 여러분들은 그거까지 볼 시간이 없으니까 강사책을 보겠죠. 아무튼 근데 민소책을 샀는데 소송 조건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형소는 너무 쉬워요. 재판권, 관할권. 재판권, 관할권하고 뭐가 있다고요? 친고죄의 고소밖에 없다고. 친고죄. 들어본 적은 있죠? 그게 여러분 여기 보면 파트 3에 보면 수사라고 남아있죠? 찾았습니까? 여러분 불신검문 하지 않을 겁니다. 현행범 체포 긴급재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12번에 수줍게 소송 조건이란 말 들어간 거 보이세요? 보이세요? 문제. 그리고 뒤에 바로 고소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되세요? 일단 소송 조건의 추안을 물어보겠지. 뭐라고? 추안. 그러니까 친고죄인데 처음에 고소 없다가 나중에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 이해되겠어요? 다를 거야. 여기 여러분 추안에 동그라미 치고 추후 보완. 뭐라고요? 추후 보완. 맞습니까? 그 다음에 현업 취할 거. 언제 취할 거죠? 취할 거는 14번 취소하면 어떻게 되니? 맞습니까? 맞지? 그럼 소송 조건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나요?
시점 고소 취소 붙이고 15번 별표 3개. 고소의 주관적 불가능 찾습니까? 거기다 밑줄 치고 뭐라고 쓰냐면 취소의 효력 범위. 그러니까 취소가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지? 너만 취소된 거니? 재밌지 않아요? 공무원도 된 거니? 이해돼요? 너만 된 거니? 공무원도 된 거니? 이거 묻겠지? 이해됐어요? 이게 203점 있고 이게 15번이 별표 3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되면 너무 밋밋하니까 17번, 18번 상대적 친고죄를 했죠? 상대적 친고죄를 했지? 그냥 취소하면 이제 너무 밋밋하니까 뭐죠? 상대적 친고죄 17, 18번 보이십니까? 거기 발전한 거야? 됐는가? 그러다가 이제 잘 봐.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친고죄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내냐면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 14번에 14번도 별표 14번에 보면 24번 나왔는데 반의사 불벌죄라고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요걸 낼 거야. 반의사 불벌죄가 나왔지. 이것도 여러분 써볼까? 반의사 소극적 소송 조건. 소극적 뭐라? 소극적 소송 조건이 한 반의사 불벌죄가 뭐라고? 소극적 소송 조건이라고. 이제 이걸 낸다고. 제 말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그럼 정리할게. 우리가 말하는 소송 조건은 한 서너 개가 있는데 재판권, 관할권, 친고죄의 고소. 그때 이걸 뭐라고 해서 주관적 불가방 연에서 또는 상대적 친고죄 연에서 낸다고. 여러분 잘 푸니까 반의사 불벌죄, 소극적 소송 조건. 맞죠? 여러분 나오더라도 판례 쓸 수 있어요. 자, 반의사불벌죄에서 제가 좀 들어보세요. 반의사불벌죄 처벌 불허의 표시는 소극적 소송 조건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 이게 판례 문구입니다. 소극적 소송 조건이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 이게 판례 문구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제 생각에 예상 문제는 반의사 불벌죄 나왔죠? 그러면 거기 목차 챕터 아래 약간 여백이 있죠? 거기다 써볼게요. 예상이라고 쓰고 고발을 낼 거야. 뭘 낼 거야? 고발을 낼 겁니다. 전 예상합니다. 이거 예상 판례도 있기 전에 고발 낼 거야. 고발은 즉시 고발 사건에서 고발 낼 거라고. 왜냐면 여기 최신 판례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정리해 볼게. 여러분, 그러면 이 쟁점이 뭐냐면, 첫째, 고발은, 그러면 공무원이,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이 수사기관인가? 첫 번째 점. 이게 최근에 판례가 있어요. 메모할게.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이 수사기관인가의 문제입니다. 이해되겠어요? 됐는가? 두 번째, 되게 쉬워요. 세무공무원이, 두 번째 뭐냐면, 이 조세법, 세법은 대부분 양벌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양벌, 특히 써만 놓으세요. 양벌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양벌 규정을 물어볼 거라고. 뭐라고? 양벌 규정을 물어볼 거라고. 이해되세요? 별표 3개, 양벌 별표 3개. 한번 들어봤죠? 양벌 규정 물어볼 거고, 양벌 규정을 이제 고소 불가분이랑 같이, 고발 불가분과 연결해서 물어볼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양벌 규정. 네? 네? 요거 나오고,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즉시고발 사건, 양벌 규정. 이래 공무원에 고발했어야 되는 거. 요게 이제 나올 수 있다고. 요걸 제가 판례를 정리해 드릴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세요. 요게 이제 소송 조건이 다예요. 앞부분에 나오는 게 다야. 무슨 말이겠지? 그래서 이 형사법 소송 조건은 재판권, 관할권. 재판권, 관할권. 이래있어요. 사무분배는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친고죄의 고소, 즉시고발 사건, 반의사 불벌죄, 즉시고발 사건의 고발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된다는 거죠.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죠? 벌써 딱 보면 만만해 보잖아요. 그냥 그런 것만 보면 돼요. 만만하다. 이래있어요? 만만한 건 됐는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원래 오늘 첫 시간의 목표는 3번까지 하는 거였는데 시간을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느라고 시간을 접어서 일단 여기서 첫 시간 여기까지 했는데 여러분 고전에 하나만 볼게요. 그 327조 열어볼게요. 327조만 찾고 이제 잠깐 쉴게요. 327조 열어보시면 320조는 너무너무 중요한 조문이에요. 별표 3개쯤 쳐줘야 됩니다. 320조는 별표 3개 쳐줘야 되는데 거기 보면 320조 보면 제목이 공소기각 판결이죠. 공소기각 판결이라고 되겠지? 327조가 맞습니까? 이건 언제 하면 소송 조건이 없을 때입니다. 뭐라고요? 소송 조건이 없을 때 보통 공소기각 판결. 아까 관할이 없으면 관할위원 판결 났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관할은 아니겠지. 관할은 319조를 아까 잘 읽어줬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327조 제가 지금은 너무 많이 보면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5호하고 6호. 5호하고 뭐라고요? 6호.
형희 씨, 그 5호 고민 읽어줄까요? 327조 5호. 들어보세요. 듣기만 하세요. 5호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습니다. 이게 친고죄입니다.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 보십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주관적 불가분과 연결해 낼 거라고. 뻔하다고. 얘들아,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친고죄에서의 고소 취소. 그러니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이게 외울 거 없어.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친고죄인 거야. 맞습니까? 6호. 아니, 6호입니다. 6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이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맞습니까? 네. 처분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네. 처분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습니다. 예, 요때 했던 소극적 소송 조건이죠. 맞습니까? 원하지 않는 건 됐나요? 요게 6호입니다. 맞나요? 이게 형식 재판이 되는 거죠. 법무사 시험은 이거밖에 안 된다고.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오늘부터 틀을 좀 살펴봤고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요 재판 것만 살펴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됐는가요? 됐습니다.